그래서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 뒷바라지와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직장인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카운트다운 210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다 보니까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자녀들이 한창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나이가 50대인데 자녀가 아직 중학생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인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정년이 대신 요즘엔 60세까지 연장되기는 했지만 문제는 60세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느냐가 문제죠. 60세까지만 안 잘리고 다닐 수만 있다면 그래도 자녀들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뒷바라지 해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40대와 50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그 얘기는 회사 지업체에서도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뒤처지기라도 하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둥이 자녀를 둔 그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 뒷바라지와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직장인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인데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겁니다. 무조건 정년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면서 60세까지 뭔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60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퇴직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커피숍 같은 자영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평생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 사업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서 사업을 했다가는 망하기가 쉽습니다.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커피숍 이런 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잘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업이라는 게 오만 가지 위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입지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직원 채용, 또 직원 관리, 또 자금 관리, 고객 응대, 또 품질 관리, 반품 재고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사장이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어떤 한두 가지 업무 해본 거 가지고는 이 모든 걸 다 잘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평생 일하다가 퇴직금으로 한 10억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즈 2번 해서 다 날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퇴직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로 제일 권장할 만한 일은 그동안의 경력을 살려가지고 월급이 작더라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자기가 잘한다고 인정받는 일을 찾아서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서 그 일로 창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잘한다고 인정받는 일을 찾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찾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맞다고 부추기기도 하죠, 주위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지 직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좋아한다고 프로가 되지 않는 한 다 골프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서 커피숍을 한다고 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해피한 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되 그 일을 열심히 연습하고 실력을 쌓고 해서 프로 수준이 될 정도가 됐을 때 퇴직을 해서 그걸 직업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직장에서 정년까지 다니면서 그림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을 틈틈이 계속 그림 그리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개인전을 열 정도의 수준이 됐고 지금은 프로 화가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퇴직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는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라서 힘들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의 사교육에 돈을 너무 많이 쏟아붓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부모의 노후를 위해서도 돈을 떼놓으라는 거죠. 자녀에게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한도를 정해서 자녀와 부모가 툭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무한정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대학 등록금 많이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사교육비가 굉장히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고3 졸업하면서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요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은 나중에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거든요.
부모의 노후 준비도 잘 돼 있고 자녀들도 취업이 잘 돼 있어야지, 서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 서로 관계도 원만해집니다. 근데 사교육에 올인하다가 부모의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자녀들도 대학은 들어갔지만 취업이 잘 안 되고 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되면 굉장히 갈등이 심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이 합쳐서 한 1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 돈으로 바로 어떤 사업을 하느라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월지급식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월지급식 펀드라는 거는 그 이자를 매달 지급받는 펀드입니다. 보통 해외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로 투자를 하면은 연평균 3~4%대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일반 국내 예금 적금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월세 받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랑 좀 다른 점은, 월세 받는 부동산은 계속 세입자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경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팔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값에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월지급식 펀드는 언제든 내가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습니다. 일부든 전액이든. 그리고 연금과는 달리 연금은 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가 안 되기도 하는데 월지급식 펀드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해서 중간에 내가 어떤 준비가 돼서 사업자금 같은 걸로 활용하고 싶을 때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펀드들은 주식형에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손해볼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해외 채권형의 펀드 투자를 하면 주식형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금리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모든 펀드의 반 이상이 월지급식 펀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늦둥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